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명한 포장의 냉동 브로콜리 한 봉지, 아니면 통조림 옥수수 캔, 아니면 아예 신선 채소 코너로 가야 할까요? 대부분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한 것이 최고. 냉동은 차선책. 통조림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먹는 비상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만약 모든 것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씀드린다면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온 신선한 토마토보다 때로는 통조림 토마토 한 캔이 여러분의 건강에 더 이로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냉동 대 통조림, 이 두 거장의 진정한 대결을 펼쳐볼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실제로 비타민을 보존하고 어떤 방법이 무자비하게 비타민을 파괴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담하건대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엔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실의 선반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미신을 파헤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두 경쟁자를 맞붙이기 전에 잠시 역사 속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봅시다. 음식을 나중에 보관하려는 욕구는 세상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음식을 말리고 소금에 절이고 말리거나 훈제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진정한 혁명은 19세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니콜라 아페르라는 이름의 제과업자가 통조림 보존법을 발명했죠. 그는 식품을 끓여서 유리병에 밀봉하면 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특히 군대와 항해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년 뒤인 20세기 20년대, 북쪽에서 에스키모들을 관찰하던 미국인 클라렌스 버즈아이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얼음장 같은 바람 속에서 거의 즉시 얼어붙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동했을 때 맛이 놀랍도록 신선했죠. 그렇게 급속, 즉 쇼크 냉동의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두 가지의 천재적인 발명,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수확물을 보존하려는 하나의 목표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두 방법 중 어느 쪽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즉 비타민의 가장 관대한 방법을 제공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냉동, 엘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냉동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산업용 냉동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갓 수확한 채소나 과일을 씻고 다듬은 후 뜨거운 물이나 증기로 잠깐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것을 블란칭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낮은 온도에서도 제품의 비타민, 색깔, 그리고 조직 식감을 파괴할 수 있는 효소들을 비활성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후 식품들은 강력한 냉동실로 옮겨져 소위 급속 냉동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온도는 영하 30도나 심지어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 덕분에 식품 세포 내부에 생성되는 얼음 결정은 아주 미세해집니다. 이 작은 결정들은 세포벽을 찢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구조와 대부분의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가정에서 하는 냉동은 산업용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바로 식품의 변질 과정을 멈추기 위해 최대한 빨리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링의 붉은 코너에는 보존의 제왕, 바로 통조림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앞선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핵심 도구는 바로 고온입니다. 채소든 과일이든 육류든 재료를 병이나 캔 용기에 담습니다. 이후 시럽이나 염수
혹은 재료 자체에 수분을 부어넣고 완전히 밀봉하죠. 그리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인 살균 작업이 시작됩니다. 용기를 보통 섭씨 100도가 넘는 고온으로 가열하고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식품을 변질시킬 수 있는 박테리아, 효모, 곰팡이 등 모든 미생물이 사멸됩니다. 동시에 이 높은 온도는 효소까지도 파괴하는 역할을 하죠. 그 결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 실온에서 수년간 보관 가능한 제품을 얻게 됩니다. 이는 믿을 수 있고 오랜 시간 검증된 방식이지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강력한 열 처리는 민감한 영양소, 특히 비타민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변덕스러운 비타민으로 저희의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비타민 C, 즉 아스코르브산입니다. 이 비타민 C는 빛, 산소, 그리고 특히 고온 등 거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서 삶거나 데치는 과정에서 음식물에서 물속으로 쉽게 빠져나갑니다. 이 성분은 우리의 면역력, 피부, 그리고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조리법이 비타민 C를 가장 잘 보존하느냐가 저희의 이번 대결에서 핵심 질문이 됩니다. 칼로 써는 것부터 장기 보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처리 과정은 비타민 C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비타민 C를 아주 소심해서 작은 소리에도 놀라 도망치는 파티 손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 소심한 손님에게 얼음장 같은 냉기가 더 편안할지 아니면 뜨거운 찜질방이 더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타민 C와 냉동 보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스코르브산 함량에 가해지는 첫 번째 타격은 바로 데치기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네, 그 잠깐 동안 뜨거운 물로 처리하는 과정 말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 일부가 물속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손실은 15%에서 최대 25%까지 달할 수 있습니다. 꽤 타격이 큰 수치죠. 하지만 그 직후 이 식품들은 곧바로 급속 냉동 처리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온도가 효소의 활동과 비타민의 추가적인 산화를 완전히 멈추게 합니다. 비타민 C가 마치 얼음 캡슐 속에서 잠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냉동실에서 온도 변화 없이 제대로만 보관된다면 그 이후 비타민 C의 추가 손실은 수개월 동안 극히 미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초기에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지만 그 이후에는 남아있는 비타민을 아주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입장할 때 세금을 내지만 그 후로는 수수료 없이 계좌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통조림 보존 과정에서 비타민 C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의 가장 큰 적인 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살균 과정 중에 이 섬세한 비타민은 대량으로 파괴됩니다. 손실률은 무려 50%에서 최대 9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완전히 파괴되는 수준이죠. 게다가 남아있는 비타민의 일부는 제품이 담겨있는 액체, 즉 시럽이나 국물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액체를 버린다면 남아있던 영양소의 이점마저 함께 버리는 셈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C 보존을 위한 싸움에서 통조림은 처참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반면 냉동은요, 비록 초기에 데치기, 블렌칭,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있지만 면역력에 중요한 이 물질을 훨씬 더 많이 보존합니다. 그러니 겨울에 비타민 C 공급원이 필요하다면 냉동된 블랙커런트 또는 건포도와
커런트 잼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비타민 C만 있는 건 아니죠. 이번에는 다른 그룹인 지용성 비타민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비타민 A, D, E, K입니다. 이들은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훨씬 더 안정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든든한 영양소입니다. 고온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물에는 거의 녹지 않습니다. 당근과 호박에 주황색을 입히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은 시력에 중요하고요.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담당하죠. 이 영양소들은 가공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며 여기서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과연 보존 처리가 이번 라운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냉동 보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냉동은 지용성 비타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답은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들은 안정적이고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데치는 과정인 블렌칭을 거치더라도 손실이 아주 적습니다. 냉동 과정 역시 비타민을 파괴하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근, 시금치, 피망 같은 냉동식품에는 비타민 A와 E가 거의 처음 상태 그대로 보존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냉동은 마치 귀중한 영양소를 훼손 없이 조심스럽게 포장하여 보존하는 매우 꼼꼼한 보관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영양소 손실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처음의 영양 상태를 믿음직스럽게 유지해주는 것일 뿐이죠. 덕분에 냉동 채소는 1년 내내 이 비타민들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공급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예상치 못한 사실 하나. 통조림이나 보존 처리 과정에서 지용성 비타민은 어떻게 될까요? 높은 온도가 영양소를 파괴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처리는 식물의 단단한 세포벽을 허물어뜨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일부 영양소들을 방출해서 우리 몸이 훨씬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토마토의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특정 암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놀랍게도 통조림 토마토나 토마토 페이스트에는 생토마토보다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리코펜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근이나 호박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승부에서 보존 처리는 지는 것이 아니라 토마토 같은 특정 식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기는 셈입니다. 가공 처리가 해당 식품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조사를 계속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그룹인 비타민 B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B군은 B1, B2, B6, 그리고 엽산으로 잘 알려진 비즈마인 등 그 외 다양한 종류로 구성된 말 그대로 일당백 역할을 하는 팀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신경계 유지, 에너지 대사 활성화, 그리고 건강한 머릿결과 피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C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수용성, 물에 녹는 성질이며 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민감도의 정도는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티아민 B1과 엽산 비란디언 등 비타민 B군 중에서도 특히 불안정하고 쉽게 파괴되는 성분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가공 과정에서 이 비타민들이 얼마나 잘 보존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엽산은 임산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인 만큼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가공 방식들이 이 중요한 비타민 B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냉동과 비타민 B군. 이 경우에도 비타민 C의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영양소 손실이 발생하는 주된 단계는 바로 데치기, 블렌칭입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끓는 물에 담그면 활발하게 용출되어 손실됩니다. 이 손실 규모는 상당하며 특히 엽산의 경우 30%에서 40%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단계를 지나면 냉동은 남아있는 영양소를 확실하게 보존합니다. 그 이후 보관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영양소 파괴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냉동된 녹색 완두콩이나 시금치는 신선한 채소보다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비타민 B군의 좋은 공급원으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냉동 채소를 조리할 때 미리 해동하거나 많은 양의 물에 넣고 끓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찌거나 또는 빠르게 볶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통조림 가공이 비타민 B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비타민 B군에게는 혹독한 시련이 됩니다. 고온 살균 처리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죠. 특히 티아민 B1다의 손실이 큽니다. 손실률은 70%, 심지어 80%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엽산 또한 매우 심하게 파괴됩니다. 게다가 이 비타민들의 상당 부분이 통조림 국물이나 용액으로 빠져나갑니다. 만약 이 국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실은 더욱 커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완두콩이나 옥수수 같은 통조림 채소는 신선한 상태는 물론이고 냉동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비타민 B군 함량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이번 라운드의 승리는 약간의 단서를 달지만 다시 한번 냉동 방식에 돌아갑니다. 그럼 미네랄은 어떨까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분, 아연 같은 이런 미네랄들은 비타민만큼이나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 기능을 조절하며 혈액 구성을 포함한 수백 가지의 신체 과정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미네랄에는 비타민에 비해 한 가지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바로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미네랄은 기본적으로 화학 원소이기 때문에 가열하거나 얼린다고 해서 파괴되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어떤 조리 과정을 거치든 칼슘은 칼슘으로, 철분은 철분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공된 식품 속 미네랄 함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네랄에게도 자신만의 취약점이 있으며 그것은 파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공하든 미네랄이 손실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에 녹아나오는 용출 현상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냉동과 통조림, 이 두 가지 보존 방식은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냉동 전에 채소를 데치는 블렌칭 과정에서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일부가 물로 용해되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통조림 보존 시 살균 처리 과정에서 식품 속 미네랄은 주변의 액체, 즉 소금물이나 시럽으로 스며들어 옮겨갑니다. 손실량은 식품 종류와 처리 시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두 방법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만약 통조림 국물을 수프나 소스 등을 만들 때 사용한다면 그 빠져나갔던 미네랄 대부분을 다시 요리에 되돌려 넣게 되는 겁니다. 이는 냉동 채소를 삶고 남은 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라운드는 무승부입니다. 우리가 가공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뤘지만 비타민 함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빼놓았죠. 바로 시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작물을 수확한 시점부터 가공되는 순간까지 걸리는 그 시간이죠. 비타민은 매우 섬세하고 민감한 물질입니다. 채소나 과일이 밭에서 수확되는 순간 곧바로 영양소 파괴 과정이 시작됩니다. 특히나 불안정하기로 유명한 비타민C는 더 빠르게 손실됩니다. 창고에 보관되는 매 시간
매일 유통 과정을 거쳐 마트 선반에 놓이는 그 모든 순간들이 비타민이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조사들이 공개하기 꺼리는 제품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를 들어 신선한 시금치를 생각해 보세요. 언뜻 보면 시금치는 영양의 챔피언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시금치가 며칠 전에 수확되어 트럭으로 장시간 이동하고 창고와 마트에 오래 방치되었다면요. 여러분이 이 시금치를 구매할 때쯤이면 비타민C의 절반가량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냉동용 시금치를 살펴봅시다. 냉동용 시금치는 수확된 후 종종밭 바로 옆에 위치한 공장으로 몇 시간 내에 운송됩니다. 그곳에서 시금치는 빠르게 세척되고 데치기, 블렌칭 과정을 거친 다음 바로 냉동됩니다. 맞습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비타민C는 약 20% 정도 손실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 영양소 파괴는 완전히 멈춥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구매한 냉동 시금치에는 옆 진열대에 놓여있는 그 신선한 시금치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분명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이 산업적 냉동 및 보존이 가진 엄청난 이점입니다. 속도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식품은 비타민 함량이 최고치에 달하는 가장 무르익고 신선한 시점에 바로 가공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원칙을 우리는 신선함 잠금, 즉 프레시락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기술을 활용하면 이 과정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가공 처리된 식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제철이 아닐 때는 오히려 신선 채소나 과일보다 더 믿을 수 있고 농축된 영양소를 제공하는 공급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텃밭에서 방금 따낸 채소일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 도시 거주자들에게 냉동 및 통조림 식품이야말로 1년 내내 다양하고 건강하게 식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만드는 저장 음식, 즉 가정식 저장 식품은 어떨까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여름에 할머니 레시피대로 잼이나 피클 혹은 장아찌를 담그는 것을 좋아하죠. 여기엔 분명히 큰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재료에 대한 완벽한 통제입니다. 내가 만든 병조림 안에 불필요한 설탕, 소금, 방부제 혹은 화학 조미료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죠. 또한 믿을 수 있는 직접 재배하거나 고른 채소와 과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정식 보존식품은 공장에서 만든 제품에 비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처럼 빠르고 균일하게 살균하는 것은 집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상할까봐 필요 이상으로 길게 끓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국 더 많은 비타민 손실을 초래합니다. 특히 잼의 경우 다량의 설탕을 넣고 오랫동안 끓이는 과정에서 열매가 가진 거의 모든 유익한 성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하는 냉동 보관은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확물을 보존하는 가장 손상이 적은 방법 중 하나죠. 하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줄기콩 또는 완두콩 같은 대부분의 채소는 데치기, 즉 블렌칭을 꼭 해주십시오. 이것은 장기 보관 시 채소의 색상, 맛, 그리고 비타민을 유지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재료를 가능한 한 빨리 냉동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냉동고에 급속 냉동 기능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제품이 더 빨리 얼 수 있도록 얇게 펴서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셋째, 냉동 화상과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전용 봉투나 용기에 밀봉하여 포장하십시오.
이 규칙들을 잘 지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든 냉동 재료들은 겨울철 귀중한 비타민 창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비타민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첨가물입니다. 이 부분에서 통조림, 특히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통조림 제품들이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맛을 좋게 하거나 저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 통조림에는 소금, 설탕 혹은 다양한 시럽이 잔뜩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 통조림 한 캔에 상당한 양의 첨가당이 들어있을 수 있고요. 또 소금에 절인 오이나 올리브에는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체중 관리를 하거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냉동식품은 이런 면에서 훨씬 깔끔한 편입니다. 보통 냉동 채소 포장지 안에는 채소 외에 다른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조림을 고를 때는 반드시 라벨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시럽이 아닌 자체 주스에 담겨 있고 소금 함량이 최소화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냉동일까요? 아니면 가공 통조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확한 승자는 없습니다. 어떤 영양소와 식품을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쉽게 파괴되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을 최대한 섭취하는 것이 목표라면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냉동입니다. 냉동 보관이 이들을 훨씬 더 잘 지켜줍니다. 하지만 토마토의 리코펜이나 당근의 베타카로틴처럼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 오히려 가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열 처리가 흡수율, 즉 생체 이용률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미네랄은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보존율이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미네랄이 녹아있는 액체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현명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양성만이 건강한 식단의 핵심입니다. 냉동식품과 통조림 식품 모두를 비축해 두세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저희 연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비타민의 주적, 주D, 이 가공 방식이 아니라 바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확 후 몇 시간 이내에 가공된 냉동 채소나 통조림 채소가 오히려 매대에 도착하기까지 몇 주가 걸린 신선한 제품보다 영양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것이죠. 정말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사실 아닙니까? 저희는 냉동이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을 보존하는 데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통조림은 단순히 장기 보존법을 넘어 토마토의 리코펜과 같은 특정 항산화 성분을 우리 몸이 더 쉽게 흡수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쁜 방식이나 좋은 방식은 없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도구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게 되셨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양 정보와 유용한 팁들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냉동과 통조림 중 어떤 방식을 더 자주 선택하시나요? 그리고 특별히 즐겨 만드는 가족만의 저장 음식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